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숙도 많은 공대 교수 조봉관입니다. 저는 지금 부경대학교 전기공학과에 재직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경대학 근무 중에 서울에 있는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교환 부교수를 1년 했으며, 그리고 일본 동경대학에서 의학부 개근 조교수 생활을 2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1980년대에 연기 나는 숙동기를 연구했습니다. 그 뒤로 1990년도 경에는 연기 나지 않는 숙동기, 그리고 그 당시에는 생명공학 항암 숙동 이런 책을 저술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와서 이제 노트북만한 이러한 전기뜸기의 컨트롤러를 스마트폰 크기로 이렇게 작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제가 저술한 책은 숙dom요법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들어서 저는 이러한 전기뜸기가 2%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과학이 아무리 옛날에 숙dom법을 이렇게 과학화한다 하더라도 뭔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전기등기는 전기등기로 더 소형화해서요, 이제 컨트롤러가 이렇게 100원짜리 동전이 있습니다. 만큼 작게 해서 이렇게 옷 안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이제 소모품이 일체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그러한 옛날의 뜸법, 숙덤법을 다시 구현하는 여러가지 도구를 개발했습니다. 이때 제가 저술한 책은 암숙덤법 되겠습니다. 오늘의 제가 동영상 주제는요, 대암, 대장암 숙덤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메일 주소가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제 메일로 문의 주십시오. 이제 이 연구의 필요성입니다. 이것은 폐암, 대장암 이렇게 재발 방지를 위한 한의학적 방법, 저는 이렇게 숙덤법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요, 수술 후 애후가 좋아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아가니 이렇게 숙덤이 여러 가지로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폐암, 대장암 숙덤법의 요약입니다. 1단계는 통증을 완화하는 단계. 통증 완화라고 하는 것은 많은 통증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뭔가 안에 조그마한 이렇게 이상, 증상이 느껴져도 그것을 우리는 통증이랍니다. 이럴 때는 가만히 두지 아니하고 직접 전기구로 뭔가 이렇게 대응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2단계는 이제 이것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또는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제 암 세력을 이제 약화시키기 위한 직접구의 단계, 이 2단계로 이렇게 설정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말하는 이러한 숙덤법은요, 어떤 전기구든 어떤 직접구든 동시에 해야 된다는 내용을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2년 전에 대한한의학회에 발표했던 내용입니다. 폐암, 대장암의 차이는 폐암은 이 흉곽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흉곽이 이렇게 열을 일단은 차단해 주지요. 그러므로 전기뜸기는 효과가 미미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 폐가 그 이장 이 양쪽으로 해서 구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 경맥을 이용해서 직접구 효과가 좋겠습니다. 대장암은 겉에 있습니다. 그래서 표리라고 합니다. 폐암과 대장암은 표리 경맥. 그러므로 일단 대장암은 밖에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전기구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장암도 역시 건치 또는 완치를 위해서는 이렇게 직접구를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직접구 재료의 이러한 도구에는 좋은 덤숙가요, 이렇게 쑥덤 홀더가 있습니다. 이렇게 쑥덤 홀더가 되겠습니다. 덤봉의 크기는요, 직접구의 경우는 이렇게 쌀알 크기, 미립대, 이건 콩을 말합니다. 참고로 이거는 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애들한테 쓸 때는 이렇게 실로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성인이 되면요, 직접 갈 때는 이렇게 미립대 또는 쌀알 반톨 크기, 반미립대 요 두 개를 기본으로 합니다. 자기 몸에는 자기 치수법이 있습니다. 등, 신, 법, 한치, 엄지손가락 제일 넓은 폭으로, 한치 반은 이렇게 두 손끝의 폭, 두치는요 세 손끝의 끝 폭, 세치는요 네 손가락의 뿌리 폭, 이렇게 정했습니다. 폐암숙덤법은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앞에도 있고요, 뒷면에도 있습니다. 이것을 일주일로 나누어서 하자는 내용입니다. 대장암 숙덤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 나누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나눠서 하는 표가 있습니다. 이때 먼저 이 쌀을 크기로 하셔야 되고, 첫 주에는 몸에 첫 주에는요 익숙하기 위해서 뜸자리에 한 장씩 했다가, 그리고 둘째 주 이후로는요 이 쑥덤이 몸에 맞게 되었다 해서 그때 이후로는 두 장씩 합니다. 혹시 석 장씩 하면 좋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때 무리를 경계하는, 스스로 몸과 마음을 힘써 가다듬어야 하겠습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힘을 아끼시고 그 힘으로서 근육 운동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월요일, 목요일 뜸, 이걸 월목뜸이라 했고요. 이때는 제1공격 루트라고 저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러한 뜸에 하면 좋습니다. 제일 먼저 백회가 이렇게 나옵니다. 백회는 100가지 기운이 모인다. 모든 기운이 모인다. 우리 머리 끝에 있는 이 혀를 말합니다. 이때는 여기에 뜸을 하면요, 이러한 호르몬이 나옵니다. 생체 흥분 물질 도파민 호르몬, 그리고 또한 우울증을 치료하는요 세로토닌 호르몬, 이것이 분비됩니다. 이 분비가요 결국은 치매를 예방합니다. 그래서 이 백회는 치매 예방에 치료에 제일 중요한 점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우리 몸이 쑥뜸을 시작한다 하는 그러한 시작점이 되겠습니다. 이 시작점에 쑥뜸을 하면요 통증이 완화됩니다. 두통, 우울증, 그리고 인지증, 치매, 이런 것을 예방 및 치료하는데 절대 필요한 뜸자리입니다. 이렇게요 가운데 있는 여기 백회거든요. 이 네 개의 뜸자리, 요걸 우리는 사신총, 네 개의 신비하게 잘 듣는 뜸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백회뜸을 꼭 이렇게 중앙에 맞출 필요는 없고요. 이 전후 좌우에 하시면 이게 사신총에 해당되니까 더욱 좋게 되겠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면요, 이렇게 뜸봉이 있습니다. 뜸봉을
이렇게 그래서 라이터에 붙이고 이제 이것을 이렇게 머리에 백희에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백희에 다음은 양지와 중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양지는 3초 예열하는 뜸자리입니다. 3초에는 상초, 중초, 하초 세 개의 3초란 말입니다. 그래서 상초는 심폐기능, 중초는 소화기능, 하초는 이렇게 배설 작용하는 방광 이런 기능을 말하거든요. 이것을 예열한다. 자동차 우리가 이 주행 앞에 겨울에 시동을 걸어 놓듯이 숙뜸을 하면요. 숙뜸의 효과가 더욱 증대되도록 예열을 하는데 양지입니다. 양지를 이렇게 뜸을 하면요. 몸에 제일 중요한 뜸자리가 원혈이 있거든요. 그 원혈을 뜸한 효과와 동일한 효과가 난다고 이렇게 고전에 쓰여 있습니다. 중안은 부회, 오장 육부의 병이 있을 때 뜸한다. 예를 들면 박통, 그 위장이죠. 그 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육부에 해당되는 막 방광이라든지 이러한 데도 역시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소화 기능을 돕고요. 이것은 소화가 잘 되면요. 대단히 피부 미용이 얼굴이 깨끗해집니다. 잡티가 없습니다. 이때도 중안은 않습니까? 배꼽하고 명치 사이인데요. 그것이 정확하게 중간은 중안이지요. 약간 위에 올라가면 상완이 됩니다. 중요한 뜸자리. 또 이 하완, 이 중안 밑에 이 걸리 있고 걸리 밑에 하완이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뜸자리 약간 위나 약간 아래를 해도 효과는 동일합니다. 이제 앞에 100회 했지 않습니까? 100회. 그래서 양, 완, 회 해서 양생혈 대단히 중요한 뜸자리입니다. 이제 양지 이 손등에서요. 네 번째 손가락 이 손톱 모서리 바깥쪽에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손등에 보면요. 이렇게 주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름 한가운데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바깥쪽으로 보면요. 약간 움푹 들어간 데가 있습니다. 그걸 양지랍니다. 이렇게 보면요. 손등에 양지가 보입니다. 그 다음에 중안인데요. 이래서 배꼽과 명치 사이에 중안 이렇게 정확하게 안 맞아도 요 위아래로 해도 동일한 상완과 하완이 있기 때문에 효과는 대단합니다. 소화를 잘하면요. 이렇게 이제 힘이 납니다. 힘이 나면요. 이제 우리가 운동도 하고 정상생활도 더욱 잘할 수 있는 거죠. 이제 방금 양, 완, 회 해서 이제 거의 다 제일 중요한 뜸을 했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 숙뜸을 마칠 때 하는 뜸자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곡지와 족삼리 있습니다. 이렇게 곡지는요. 이렇게 팔목에 그 다음에 족삼리는 네, 뭡니까? 무릎에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피의 관리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보내게 하는 뜻입니다. 아까 이렇게 중간에 하면 머리 피도 배로 오고 팔다리에 있는 피도 배로 모였습니다. 이제 다시 제자리로 보내려면 곡지에 뜸하면 머리에 작용하고요.
족삼리는 다리에 작용합니다. 이렇게 곡지는요, 팔뚝을 굽혔을 때, 그때 이렇게 주름이 있고요, 움푹 들어간 곳, 그것을 굽을 곡자에다가 이렇게 못지자를 씁니다. 이제 족삼리입니다. 족삼리는요, 이 다리에 있는데 바깥쪽이죠. 이 위경인데 이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무릎을 감쌉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렇게 손가락이 밑을 이렇게 하는데, 이때 둘째와 넷째 손가락이 인대를 이렇게 잡게 돼 있고, 그 셋째가 움푹 들어간, 인대 사이에 움푹 들어간 그것이 바로 족삼리입니다. 이제 월, 목, 뜸이 끝났습니다. 이제 화요일, 금요일 뜸을 소개합니다. 이것은 제2의 공격 루트가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암의 세력을 약화하는 공격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한번 경청해 보시죠. 이러한 뜸자리겠습니다. 자, 먼저 격수라는 뜸자리. 격수는요, 등에서 치료하는데요, 혈회라 합니다. 피의 병을 치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면역력이 떨어지면요, 그 백혈구, 적혈구 수치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되면 수술도 못하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 이렇게 피가 혼탁해서 정상이 아닐 때, 이럴 때는요, 격수에 뜸을 하면요, 다음날 즉시 피의 수치가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명간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명간은 목숨줄이라는 그런 이름이 있네요. 이것은 36종의 비병, 소화기 병을 말합니다. 하는 신기한 뜸자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격수와 명간은요, 숨어있는 암의 필수적인 뜸자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격수를 보이는데요, 어깨에 있는 견갑골, 견갑골 있지 않습니까? 그 견갑골의 이 사진에 보면 이렇게 움푹 파인 곳, 여기도 견갑골이 있고 움푹 파인 곳, 이 모서리를 말합니다. 이렇게 모서리, 이 모서리는 이 가운데에서 한치 반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모서리에 하시면 바로 격수 뜸자리입니다. 다음은 이제 명관에 대해서, 뜸자리 이름이 목숨줄 명관. 자, 이 중안을 먼저 그렸습니다. 그래서 배꼽과 명치 사이 중안, 이 중안이 이 옆구리 쪽으로 쭉 가서 옆구리와 만나는 그 점이 이게 붉은 표시를 했습니다. 명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폐암의 제1치료열 태연을 보겠습니다. 태연은 큰 연못 이렇게 되어 있네요. 폐경맥의 원혈, 원혈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폐암이 좀 생기면, 이렇게 폐가 안 좋으면요, 이 부위가 이렇게 아픔이 생깁니다. 아픈 곳에 직접 뜸하는 것은 통증은 순간적으로 먹기 위해서 참 좋습니다. 그러나 치료는 또 다릅니다. 치료는 어디에서 하는데, 이렇게 원혈이라고 하는 이렇게 손목 원혈, 이 태연에서 해야 여기서 강력한 이렇게 기혈 에너지가 전기 신호로 이 충격을 줍니다. 이 쑥뜸을 했는데요, 이 인체 반응은 생체 전기라는 그러한 경로를 가지고 충격을 줍니다. 대단히 놀랍습니다. 한번 실제로 해보시죠. 이렇게 경맥의 에너지가 이렇게 여러 장의 이렇게 폐 속에도 파고듭니다. 대단히 강력한 뜸자리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이 그림은요, 여기 폐경맥입니다. 그런데 원혈은 어디냐면 이렇게 손바닥에 이렇게
손목에 이 주름이 있죠. 그 주름 두 가닥이 있는데 그 두 가닥의 그 사이에서 여러분 이 맥을 잡는 데가 열결입니다. 맥을 잡는 데가 여기에 열결이거든요. 그 열결 바로 그냥 주름상에서 잡으면 태연이 됩니다. 태연 여러분 이렇게 손을 대면요 맥박이 뚝뚝 뜁니다. 더 큰 것은 열결이 되겠는데 일단 원열은 태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배경맥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데요. 이 배경맥에 이렇게 만약에 폐암이 생기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이 숨을 쉴 때 울림이 쿵쿵해서 이 폐경맥을 따라서 울림이 발생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폐암이 있다든지 그 전에는 어떻게 합니까? 기침과 가래 그 다음에 뭐 호흡이 거칠어진 이런 것은 다른 우리가 기초적인 경우에도 발생합니다. 이제 폐경락의 에너지가 이렇게 약할 때 외부로부터 가져오는 그런 전복작용을 하는 경혈이 돼서 편력이 있습니다. 편력은요 대장경맥의 낙혈이라 되어 있는데 이 낙혈은요 이 폐와 대장은 서로 표리 경맥입니다. 표리 끝과 속의 경맥이다. 이 하나의 경맥인데 나타나기는 이렇게 나누어서 이래 보았습니다. 부부 경맥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폐경맥에 암이 생기면요, 이 장기에 가서 바로 폐암이 되죠. 이럴 때는 이 부부 경락인 대장경의 편력이라는 요 낙혈은 유사시에 어려울 때 에너지 기혈을 이렇게 폐경맥으로 보내는 작용을 합니다. 이렇게 표리경맥이 합세해서 이렇게 이 폐경락의 기혈 에너지를 증폭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그러므로 아까 그 태연은 제1치료혈이고요. 이제 대장경 그 표리경맥의 편력은 제2치료혈이 됩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 자 여기 태연이고요. 여기 대장경맥인데요. 이 대장경맥에 보면 이렇게 편력이 있습니다. 편력은요 이렇게 손등에서요 요 엄지 그리고 둘째 손가락 이 사이에 보면 이런 양계라는 뜸자리가 있는데 이 양계는 그냥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손목을 치면 마주치는 이 뜸자리가 양계입니다. 양계에서 이 손가락 4개의 뿌리의 폭이니까 세치지요. 세치 위에가 편력이 됩니다. 이렇게 편력에 뜸을 하면 이 경락의 에너지가 어디로 넘어간다? 이렇게 이제 이 경락으로 폐경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 양계에서 숙돔을 하면 그 양계의 경락이 어떻게 됩니까? 양계의 경락이 이렇게 여기 있는 소상이라고 하는 엄지손가락 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타고 이렇게 배로 들어갑니다. 이제 또한 전이가 되었다. 이래 되면 이러한 표리경맥만 가지고 이렇게 치료가 어려우면요. 이제 제2의 전복작용하는 이러한 대포라고 하는 뜸자리를 씁니다. 대포는요. 이렇게 비지대락 이렇게 하는데요. 이 우리 비경맥의 이 대락이라는 낙혈입니다. 이때 이 동기경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동기. 아까 표리경맥은 폐대장이죠. 그죠? 그런데 이제 동기경맥이란 뭐냐면 수태음의 동기는 족태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형제
경맥이라는 뜻입니다. 수태음, 족태음, 수양명, 족양명 이렇게 이제 아까 표리경맥과 동기경맥이 있습니다. 이 동기경맥이 또한 합세를 해서 증폭시키는 기혈 에너지를 이러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포는요 폐암의 제3 치료혈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대포가 여기 있습니다. 이 대포 여기에다가 뜸을 하면요 이뜸 신호가요 이렇게 퍼지거든요. 이때 이 퍼지는 것이 어디로 가냐면 지금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에너지의 발사인 근원을 더욱 증폭시켜주는 작용을 합니다. 이제 대장암으로 넘어갈까요? 대장암은 합곡이라는 이러한 원혈에서 시작합니다. 합곡은 대장경맥의 원혈입니다. 그래서 대장암의 제1치료혈입니다. 대장암은 결장암, 직장암을 포함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이 원혈을 뜸을 하면요 대장 속까지도 이렇게 기와 혈 에너지가 파고듭니다. 여기 그림이 대장경맥이거든요. 이렇게 중요한 원혈은 합곡이고요. 합곡을 하면 결국은 이 에너지가 이렇게 배를 거쳐서 이 대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합곡은요 이렇게 첫째와 둘째 손가락 요 계곡 뼈 사이 이 안에가 합곡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대장경맥에 이렇게 암이 들었다 하면 바로 장부의 병이 됩니다. 그죠? 설사 또는 변비가 나타난다, 탈암치루 이러한 것도 나타납니다. 이제 만약에 이제 암이라는 중대사가 이렇게 나타나면요, 이 대장경맥 하나가 가지고 이래가 완치가 어려울 때는 또한 표리경맥인 폐경맥이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열결은 폐경맥의 낙혈이다. 그래서 폐경맥이 표리경맥인 대장경맥을 도와주려면요 밸브가 꼭 열리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낙혈이고 낙혈은 열결에 지금 해당되지요. 그래서 표리경맥이 합세 증폭하고요 대장암의 제1, 제2 치료혈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열결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폐경맥의 에너지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대장경맥을 증폭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제 동기경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대장경은요 수양명 대장경이거든요. 그래서 족양명 위경에서 이렇게 위경과 교차하는 이 결분이 바로 그 밸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기경맥이 합세 전폭해서 대장암의 제3치료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제 이론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계속 말씀하는 것이 경맥 이론입니다. 경맥 이론은 그야말로 그 사고는 이렇게 장기에서 일어났는데 치료하는 혈은 어떻게 합니까? 멀리 떨어진 원격에서 이렇게 대포를 쏘고 미사일을 쏘면서 이렇게 치료하자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대장암은요 치료율이 이렇게 합곡이었습니다. 원혈. 그런데 동기경맥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수양명 대장경의 동기경맥인 족양명 위경의 동기경맥이 만나는 데가 어디서 만나냐면요. 여기 보시면 결분 됐습니다. 결분. 여기서 이 두 경맥이 교차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이 경맥에다가 뜸을 하면 결국은 이 에너지가 이렇게 위경의 에너지가 이 결분에 이렇게 타고 들어가서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바로 있는 대장으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이제 등에 있는 폐수, 대장수에서 말씀드리죠.
폐암 재발 방지 뚜껑이 등에 있는 배수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폐수는 바로 lung lead point 이렇게 되겠고요. 대장암도 역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등에다가 뚜껑을 닫아야 되겠습니다. 대장암의 그러한 기운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이렇게 등에 있는 뜸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장암 발생 방지도 역시 대장수라고 되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폐수와 대장수는요, 여기에 이렇게 견갑골이 있고요. 견갑골을 보면 제일 뼈가 이렇게 불쑥불쑥 튀어나오는데 이게 요 부위가 바로 폐수가 있는 뜸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견갑골을 움직이면요, 제일 돌출된 요 부분이 있는 이렇게 방광경맥 상에 있는 자리가 폐수. 그 다음에 대장수는요, 여기에 골반에 뼈가 있습니다. 골반뼈 이 횡단선을요, 야코비선이라 합니다. 골반뼈에 튀어나오는 이 선분을 야코비선이라 합니다. 그러면 그 선에 맞춰서 야코비선에 맞춰서 이렇게 뜸을 하면 대장수가 되겠습니다. 이제 수요일은요, 쉽니다. 예. 그렇기는 월요일, 화요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죠? 수요일 하루 쉬면서 또한 목요일, 금요일 뜸을 기다립니다. 이때 혹시 저녁 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드라마 보시면서 실면 뜸을 한 일을 한번 뜸해 보시죠. 그래 하면요, 요 실면은 잠을 잃어버렸을 때 피부 미용에 또 대단히 좋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발바닥에, 발 뒤꿈치에, 중심에 족심 이렇게 뜸자리에 뜸하면요, 이 전부 다가 결국 여기 용천혈입니다. 그래서 신경맥. 그러므로 여기에 뜸하시면 첫째는 실면이니까 잠은 대단히 잘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콩팥에 우리가 신경에 이렇게 뜸을 하면 콩팥을 도와주니까 결국은 이 배설 작용 이렇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결국은 또한 얼굴 피부가 깨끗해집니다. 이제 토요일 뜸을 말씀드리죠. 이것은 제3의 공격 루트가 되겠습니다. 기사회색이라, 그래서 죽음에서 일어나는, 그래서 다시 사는 뜸이라는 것인데요. 관은뜸을 말합니다. 끈질긴 큰 병에 하는 뜸이고요. 그래서 우리 몸에 정혈 약 360개요. 그리고 그 뒤에 새로 찾은 신혈, 기혈 약 200개. 그래서 도합 600개의 뜸자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뜸자리, 관은 뜸자리가 되겠습니다. 관은은요, 비, 간, 신 이 세 개의 음명이 만날 뿐만 아니라 인맥까지도 교차하는 점입니다. 대단히 가장 중요한 뜸자리죠. 오랜 병. 우리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다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듯이 무조건 어떤 병이든지 관은은 뜸을 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장육부의 원기가, 이 모든 원기가 오직 한 곳 모이는 것이 관은이 되겠습니다. 관은에 뜸을 하면요, 온몸을 짜듯이 이렇게 밀킹 액션이라 하죠. 밀킹 액션. 온몸을 짜듯이 우리가 몸에 있는 오장육부를 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그만큼 이 관은뜸을 하면 통증이 있는데요, 효과는 지대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관은뜸을 하면요, 치미병이라, 병이 오기 전에 치료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세포 DNA는 내 가족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력이 암, 뇌졸중, 중풍, 뭐든지 관원뜸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봄, 가을에 이 환절기에 이렇게 관원뜸 합니다. 하루에 10장씩 30일 300장이 되고요. 이렇게 하면 그 해에 병을 없이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또 다음에 되면 또 봄, 가을, 환절기에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관원뜸 3000장이라 하면요. 지금 걸려있는 암이라도 반드시 낫습니다. 확실합니다. 배꼽에서 새치 아래에 있는 게 관원인데요. 이제 우리는 지금 제1 공격 루트, 제2 공격 루트에서 이제 제3까지 안 왔습니까? 무리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여러분 2장을 기본으로 하시고 혹시 기분 좋으시면 힘이 좋으시면 5장을 하십시오. 그리고 진짜로 완전히 나으시면요. 이렇게 이제 봄, 가을, 환절기에 하루 10장씩 이렇게 30일 하시면 치미병이라 대단히 좋습니다. 이제 결론으로요. 이러한 폐암, 대장암은 흉곽 안에 들어가 있어갖고 또는 대장암은 워낙 부위가 넓어가지고 이럴 때는 이제 뜸자리가 조금 늡니다. 그죠? 이렇게 늡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전기뜸과 그리고 직접 그를 병행해서 숙뜸을 하시면 더욱 좋은 효과를 거두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은 책 암숙뜸법을 이렇게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뇌암 숙뜸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